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운영자 마당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입찰에 참가하지 말아야 할 물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사건번호 2020 타경 76426 광주시 서구 쌍촌동 278-1 쌍촌 아너팰리스 4층 402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초 감정 가격이 2억 5,100만원 1차에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년 7월 6일날 1억 7,570만원에 한 명이 청구하여 매각이 되었습니다만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연속 5번에 유찰된 물건이나 8차에서 한 명이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납하였습니다. 그래서 9차, 10차에 다시 유찰되어 11차인 작년 10월 11일 날 매각이 되었습니다만 또다시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월 10일 3,684만 6천원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액 2억 5,100만원에 2억 1,000만원 이상 싼 물건이죠. 그러나 이 물건에 입찰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신다면 이 물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278-1번에 있는 아파트로서 지하철 광주 1호선 화정역과 쌍촌역에서 도보로 불과 10분, 8분 거리인 550m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광주 한국병원과 옆에 혜태 비오는 아침 아파트, 에덴교회, 상당히 교통도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외부 사진입니다. 이걸 라홀로 아파트라 하죠. 47세대. 그러면 매각 물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층 중에 4층으로서 약 5년이 조금 넘었죠. 입주한 지가 19.5평 실평수입니다. 토지금을 합쳐서 2억 5,100만원에 감정이 된 물건입니다. 좀 전에 보신 대로 2021년 저작년 7월 6일에 매각되었으나 대금 미납, 작년 4월 26일 날 매각되었으나 대금 미납, 다시 작년 10월 11일 속초에서 오신 분이 멀리서도 왔죠. 이때는 2억 5천에 비해서 상당히 싼 물건입니다. 낙찰되었으나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보신다면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1억 8천. 예를 들어서 2억 5천 물건이 1억 8천을 여기에 대항력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3, 4천만원 싼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여기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매수인에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등기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법인인 회사가 2억 1,0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고 그해 11월 29일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이런 다른 김모모 씨입니다.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낙찰자한테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이건 소유권을 인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임차보증금하고 이런 다른 건입니다. 이거는 이분이죠. 이 김모모 씨하고 이 김모모 씨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임차보증금 1억 8천에 대한 강제격리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이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강제격리를 이때 신청하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소기준 등기는 요 세무서장이 압류한 2019년 9월 18일 이보다 앞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억 8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유권 자체가 상실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면은 이건 19층 47세대의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년에 된 현장조사 보고서에 하면은 공권서 측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뭐 다른 별 문제는 없는 걸로 되고, 그 당시에 이 아파트의 호가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이 새 아파트와 별 다름없는 그런 2017년 11월이니까 약 5년 정도 됐으니까 준신축 아파트죠. 단지 정보 무난합니다. 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러면 광주지방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8일 광주세무서에 선 압류가 최선순위 설정, 이것이 압류를 해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그보다 앞서서 1억 8천에 대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배당료까지 하였습니다. 경매 신청자입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할 할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보다가도 더 한 것은 무엇이냐? 가구 순위 7번, 요 가구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2018년 11월 29일, 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죠. 매수인에게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매 예약이 완결된다는 것은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전입세대 김모모 씨, 이 사람이 이 사건에 강제경매 신청한 분이죠. 2018년 5월 2일 지금 살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기존의 교통부 실거래가 아까 보셨죠? 쌍촌 아너 팰리스 최근에 2022년도 7월 10일 6층에 2억 4천, 한 달 전에 6월에 14층에 2억 4,8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 사항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증금을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된 물건을 입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제가 이 사건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미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들이 낙찰을 한 후에 어디다 알아봤겠죠.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싸게 낙찰을 받는다 하여도 나중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여러분들이 이 점 깊이 명심하여 이 사건은 절대로 입찰에 참가하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